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정은경 청장에게 묻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글을 쓰시면서 지금 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쭉 시행하고 있는 어떤 이 방역, 소위 말하는 이 K방역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왜 이런 그 질문을 하시게 됐는지 질문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지요? 예, 그 계기는 뭐 제가 그 시골에서 예. 1차 그 병원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예, 처음 지금 이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사태를 갖다가 지켜봐가지고서 예. 이런 상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과연 그 이 나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한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과 같은 이런 K 방역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 제가 배운 의학적 지식하고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네. 제가 질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지금 우한 코로나 자체가 신종 바이러스가 맞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네네. 신종 바이러스가 아닌 건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였나요? 제가 지금 현재 코비드19를 갖다가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예, 정확하게는 사스코브2로 돼 있죠. 예, 바이러스명이. 그런데 이거는 그 2003년도에 사스를 일으켰던 사스코브1 바이러스하고 아주 매우 유사한 그런 종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예, 유전자 배열은 좀 달라다 치더라도요. 예, 그렇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그 유전자를 갖다가 감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예. 그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외투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이게 침입자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배열 자체를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감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가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신종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실제로 아카데믹한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실제로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정부에서 이걸 신종 바이러스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저도 의사로서 움찔했죠. 왜냐하면 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식의 전개 양상을 펼칠지 아무도 몰라서 기가 죽어서 그동안 아마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처음 신종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아마 말을 아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9개월 이상 지나면서 보니까 예. 이거는 기존에 있던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즉 변종이다. 유사종이지 신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신종이라고 말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의 언론을 그냥 다 콱 막아버렸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신종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먼저 질문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괜히 그 신종 바이러스 출현이다라고 공포심을 과장시키는 바람에 전문가들조차도 당황하게 만들었다. 정보의 혼선을 맞습니다. 가져왔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코로나 확진자 검사.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부정확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검사에 사용하는 게 이제 PCR 검사법인데, PCR 테스트예요. 이 PCR 테스트는 원래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다가 확인하고자 이렇게 했던 검사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이 당시에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제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바이러스 검사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을 가지고 그것이 증폭시켜 가지고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이 살아있는 바이러스 속에 있을 때는 물론 나오겠지만 죽은 바이러스인 경우에서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이미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도 검출될 수 있다.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확진자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손치더라도 예. 과연 이 사람이 몸에서 바이러스가 살아있느냐,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에이즈 바이러스든 간에 살아있다라고 확신하려면 반드시 증상과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들어가서 증식을 해가지고 그 해당 세포를 갖다가 죽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들을 갖다가 바이러스 로딩을 갖다가 바깥으로 퍼뜨릴 때 예, 그때 맞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만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감염이 돼 있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유전자 조각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지금 감염이 돼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는 이 검사를 개발한 그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던 검사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PCR 검사라고 하는 게 꼭 그 네. 유전자가 나온다고 해서 확진자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네. 건데요. 그럼 흔적은 정부가 얘기하는 있지만, 확진자 예. 개념이 약간 좀 흔들리겠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예. 점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을 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이 확진자를 어떤 사람을 확진자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만 확진자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저는 감염이 예. 된 사람만을 확진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임상적으로도 옳지 않겠느냐. 어허. 예. 그러니까 PCR 반응 양성자라고 모두 확진자라고 가정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추세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자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PCR 반응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 증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죽은 바이러스 조각을 가지고 있거나 예, 예. 또는 면역이 이 사람 면역이 강해서 바이러스가 몸속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점막 방어벽에서 갇혀 있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엄밀하게 감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확진자로 하지 확진자라는 말 속이 너무 감염이 된 사람 이런 어허.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지나친 그런 공포감 조정이다. 공포감 조장이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쭉 질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씩 이제 좀 선선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계절성 독감도 막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독감 환자와 그리고 이 코로나 환자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두 증상의 환자가 그렇게 비슷한 건지요? 예, 저는 증상이 실제 코로나 환자를 갖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들리는 바로는 코로나 증상과 독감 증상이 매우 유사하다. 매우 유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럴 경우에 실제 우리가 1차 진료 현장에서 독감 환자가 올 때 이걸 갖다가 코로나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도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판정하기도 좀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내려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면 이 K방역,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 이 K방역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정은경 본부장님이야. 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코비드 19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다고 전제를 하고 그게 방역 전략을 핀 것이 바로 K 방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층 중에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일부 사람들은 전혀 지금 이 코비드 19에 걸리지 않는 층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면역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K 방역의 실체가 그동안 너무 바이러스를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무조건 꼭꼭 숨어라. 이런 전략만 갖다가 펼친 결과
결국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위축을 가져왔고 예. 그리고 실제로 건강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이 방역 전략으로 그러면 더 건강해졌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체적으로 더 약해 있고 만성 질환자들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때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K 방역을 너무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자들을 갖다가 일반 병원에서부터 조기에 발견해서 볼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 특히 잘 돼 있는 게 이 동네 병원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동네 병원에서 1차 진료를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통문을 갖다가 좀 열어줘야지 이제 이 모든 환자들을 전부 다 조금만 의심이 되면 전부 다 큰 병원으로 몰아서 거기에서만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은 기존의 그 의료 진료 체계 자체도 허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예. 빨리 그런 걸 갖다가 좀 제고해 달라 이런 의미로 제가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K 방역에서 제일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갑자기 막 확산이 빨라져서 그래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일반 병원에서 그런 어떤 지역 의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다가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폐쇄되고 그러다가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로 다 몰아넣는 그런 K 방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1차 진료기관에서부터 다 그거를 진료를 보게끔 하자. 그렇죠. 오픈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그 선별 진료소를 가지고 몰아가지고 한 그런 K 방역 전략으로 이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끝날 것 같지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은 접촉이 돼야만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역 전략을 갖다가 계속 물론 그런 방역 전략을 만약에 계속 유지해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없다면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이 전략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회 경제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건강 측면에서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별 진료는 고위험군들, 자기 스스로 어르신들.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선별 진료를 하고 집중 관리를 하게 하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걸 갖다가 좀 기회를 열어줘야지만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방역 전략을 이중화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네.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좀 들으니까요. 이 스웨덴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하던 집단 면역 시스템하고 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연합뉴스의 기사를 하나 좀 봤거든요. 제 노트북 화면을 잠깐 좀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에 대해서 노트북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통해서 항체가 얼마나 잡혔는지에 대해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1차 조사 때는 3,000명, 2차 조사에서는 1,440명 가운데 항체가 실제로 생긴 경우가 0.03%, 0.07%밖에 생기지 않아서 항체가 정말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걸렸던 사람들, 항체가 안 생기니까 그만큼 오히려 더 이렇게 면역이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병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격리시키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감염 바이러스 전공이 아니라서 물론 전문가들께서 더 잘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면역이 꼭 항체 면역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세포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점막이나 이런 데 보면 선천성 내재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1차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뚫고 들어온 바이러스인 경우에도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는 T세포라는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싸워서 그걸 갖다가 바이러스들을 갖다가 몰아내기 때문에 세포 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고 항체 생성률이 얼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에 면역력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렇군요. 정부에서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조금 전에 오늘 이제 보도했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우리가 좀 더 예. 세포 면역에 대해서 많은 그 신경을 쓰면 우리 사회에서 면역돼 있는 사람들이 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 젊은 분들은 지금 현재 뭐 50대 이하에서는 40대 이하에서는 아예 지금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분들은 이미 세포 면역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정윤석 원장님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내주셔가지고 이 국민들의 의혹들, 국민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옵니다. 원장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